고정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 시적 화자는 상한 영혼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반응을 통해서 상한 영혼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 시 속에서 발견하고 한번 자신의 삶과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이 상한 갈대가 시적 화자가 상한 영혼을 그러한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킨 자연물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상한 갈대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흔들립니까? 넉넉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이 흔들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한 나무가 살았는데 그 나무는 아주 굳고 강한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도 굳고 강한 나머지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는 일 없이 잘 견뎠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다른 나무들을 또 다른 식물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시한 게 갈대였습니다. 얘는 바람만 불면 흔들리니까. 근데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었고 이 나무도 견디지 못하고 뚝 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무는 죽기 전에 갈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갈대를 보았는데 헐, 갈대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왜요? 흔들렸기 때문에. 해서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해서 상한 갈대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을,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흔들리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해서 이 흔들린다라는 건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까? 넉넉히 견디고 있다라는 거. 상한 영혼이 고통을 넉넉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놀랐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가 고통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 것인데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또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이 세 줄입니다.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아까 바람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갈대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련, 고통 등의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은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부정적인 상황 또는 고통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갈대는 상한 영혼은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고통은 보겠습니다.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즉 영원한 고통도 없고 부정적인 상황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시적 화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서 고통은 막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는 영원하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영혼이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넉넉히 흔들리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지금 이 밑둥이 잘리는 것은 갈대가 상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갈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흔들리다가 상처를 입을 수는 있는데요. 그때 뭐가 깊으면 뿌리가 깊으면 새순이 돋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했어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뿌리가 깊으면 회복이 되고 치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적화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상해도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또 아까 전에 봤듯이 고통은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대신에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자? 고통을 견디자. 충분히 고통을 견디며 고통에게로 가자. 라고 상한 영혼에게 시적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청자는 상한 영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아가 반복됨을 통해서 이게 시적화자가 상한 영혼에게 권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적화자는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뿌리가 깊으면 고통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넉넉히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고통을 충분히 견디고 고통을 멀리하기보다는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또 언젠가 끝이 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고통에 맞서자. 고통에 맞서자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고통을 견디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고통을 견디자. 라고 시적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청유형 종결어입니다. 청유문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 부평초잎은 아까 봤던 상한 갈대와 성격이 유사한, 즉 상한 영혼이 라는 관념이 구체화된 자연물 대상입니다. 자, 이 친구도 보세요. 뿌리 없이 흔들린대요. 뿌리가 없어졌다라는 부정적인 상황, 고통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물고이면 꽃은 피거니 꽃이 핀다라는 건 재생, 회복,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뿌리가 아닌 물입니다. 해서 부평초잎은 물만 있으면 꽃을 피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꽃이 핀다는 것은 새순이 돋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부분, 구절, 물은 뿌리와 같은 맥락의 시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긴데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개울은요 물이라는 말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물이 흐른다는 건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나 부평초잎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재생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여기 보면은 개울과 등불을 같은 맥락의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등불은 부평초잎이 물을 필요로 하듯 상한 영혼이 회복을 위해서, 재생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등불 또한 물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서, 어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상한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무엇이다? 등불이다 라는 생각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등불, 개울, 물, 뿌리는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자, 고통이요. 삶아떼고 가자. 자, 이번에는 고통에게 시적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떻게 하겠대요? 삶아떼고 가겠대요.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시적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외롭기로 작정하면, 고통을 견디기로 한다면 어딘들 못 가랴. 뭐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리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기로 목숨 걸면, 고통을 견디기로 한다면, 고통과 함께라면 지는 해. 자, 여기에서 지는 해라는 건 날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날이 어둡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부정적인 상황, 하강적 이미지,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도 고통을 견디기로 마음만 먹으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리적인 어조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시적화자의 의지를, 또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고통과 서름의 땅에서는 상함이 일어납니다. 갈대가 상하고요. 부평초입의 뿌리가 없어지고요. 영혼은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견뎌야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을 훨훨 지난다라는 거는 도망친다 아니면은 무시하고 도망간다 뛰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견디고 참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지나서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간은 여기 뿌리 깊은 벌판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받았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통은 막을 수 없고 하지만 끝이 있다입니다. 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자, 마주잡을 손에다가 동반자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뿔이나 물이나 개울이나 등불처럼 뭔가 이제 회복을 촉진하고 치유를 촉진하고 또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동반자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 건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놈의 시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견디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